오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날이 깜깜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빨래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하늘 보니까 별이 보일까 말까 해가지고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비 안 맞는 데 쪽으로 살짝 넣고 왔는데 참 의심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쏙쏙 쏟아지고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빨리 올라가가지고 빨래 걷어가지고 일단은 방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기후도 읽어봐야 되는데, 그죠? 기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어디 좀, 그래도 잘 해가지고 빨래 전체는 마르지 않고, 지금 일단은 비를 피해가지고 갖다 놓고 왔는데, 지금 밖이 많이 깜깜합니다. 자, 가야사도 이렇게 깜깜하면 안 되죠, 보면요. 앞날이 밝아야 되는데, 1조 2천억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돈을 누가 쓸 거냐를 가지고 지금 전국의 가야사 지역이 전라남도까지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임나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다음 차기 정부가 또 나오면 그 돈을 또 가야 연구하는 비처럼 저렇게 또 돈을 조성해 가지고 쓸 거라고 꿈에 부풀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 이제 5부 마지막 분은 자, 남원을 기문으로 주장한 우리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밝힌 의사를 여러분들께 뜻을 또 장수가 반파라고 주장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국님께 뭐 우리 또 이번에 남원 토론회 때 그 시민들한테 가장 또 많이 욕을 얻어먹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회자입니다. 아예 합천 박물관 때 토론회 사회자는 완전히 100% 쉽게 말하면 저쪽 사람이었죠. 토론하러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주장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합천 박물관 때 사회를 맡은 분이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남원에 있는 사람은, 남원에 왔는 이 교수도 사회자인데 문제는 뭐냐? 저쪽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자꾸 응원 역할을 해줘가지고 구원자 역할을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또 폈습니다. 합천바다는 심하지 않았지만도 자꾸 사회자가 나서가지고 자기 주장, 자기가 아는 가야사를 주장하려다가 욕 많이 얻어먹은 사례가 이번에 남원인데요. 자, 이분도 끝에 보면 실수를 했습니다. 정보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했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남원을 기문으로 주장한 우리 각 교수님이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꾸 이덕일 교수님 쪽에서 질문하니까 기문은 가야 소국으로 등장이 합니다. 역사에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서기 그리고 양지공도에 521년까지 등장합니다. 일본 서기는 512년부터 515년까지 이렇게 웃어가면서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 아시죠? 양지공도에 일본 서기의 남원이 기문으로 남원이 가야 소국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일본 서기와 양지공도에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부터 아마 제가 현장에 토론에 나갔다면 제가 이 질문부터 했을 겁니다. 우리 그 교수님께 뭘 했다? 교수님, 일본 서기에 기문이 가야 소국으로 된 기록을 가져오십시오. 아니면 양지공도에 기문이 가야 소국으로 된 기록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끝까지 그걸 물고 1시간 내내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직접 원문을 풀피트를 띄워놓고 해석을 해보시라고 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 이 교수님이 웃어가면서 기문은 가야 소국으로 일본 서기 양지공도까지 등장한다고 연대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일본 서기와 양지공도에는 남원이 가야 소국 기문이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단지 뭐다? 일본 서기에는 기문, 양지공도에는 상사문이란 말만 언어만 있지 그것이 가야의 소국이었다는 표현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교수님은 고고학자지 문헌을 공부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했죠. 문헌에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고고학자다. 그러면 문헌을 말을 못한다면 그냥 언급을 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서기 기문이 가야 소국으로 되어 있다는 원문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 채기기 7년 513년 기록에 여기에서 기문이 등장하는데 기문은 뭐냐? 이를 보시면 어때요? 기문과 대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반파도 있고 보면요. 자, 이게 뭐냐? 남원이 기문 장수가 반파라고 주장한다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반파국이 뭐다? 집지를
보내 진보를 바치고 누구한테? 외왕한테 바치고 기문의 땅, 남원을 땅을 우리한테 장수가 달라고 이게 외왕한테 선물까지 주면서 했는데 외왕이 결국 주지 않았다는 기록이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 책익이 7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반파국이 집지를 보내어 진보를 바치고 기문의 땅을 청하였으나 결국 주지 않았다. 외왕한테 와서 청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 서기에 저기에 기문이 가야 소국이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다음 반파국의 신의 반파국이 백제의 왕이 또 뭐냐? 외왕한테 가서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반파국이 뭐냐? 신의 나라 백제의 나라인 기문을 약탈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주십시오 하고 외왕한테 알아낸 내용. 자, 외왕이 백제의 왕이 어떻습니까? 장수한테 못 이겨서 가지고 외왕한테 달려와 가지고 우리 빼앗긴 뭐다? 기문 땅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저것을 뭐냐? 우리 곽 교수님은 기문이 남원이고 반파가 장수라고. 그럼 뭐냐? 자, 반파를 장수가 남원을 따먹었는데 백제왕이 외왕한테 달려서 제발 다시 찾아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기문이 가야 소국이라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가을 9월 백제 장군을 보내가지고 뭡니까? 보면 외왕한테 보내가지고 기문의 땅을 준 것에 감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백제왕이 뭐다? 백제가 시골에 그때 시골의 동네 저 덕유산 골짜기에 있는 장수를 못 이겨가지고 외왕한테 부탁해가지고 외왕이 다시 어떻습니까? 기문을 찾아줬다. 그럼 뭐냐? 남원을 찾아서 백제한테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곽 교수님 논문을 읽어보면 저때 백제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백제 땅이 되고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많이 봤는데 그거 우리 역사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교수님의 상상이에요. 교수님이 쓰는 내용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에 기문이 가야의 소국이란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직공도 보겠습니다. 양직공대는 뭐다? 백제가 고구려가 요동요소 뭡니까? 백제하고 고구려가 요동요소를 치고 나가는데 지금 말하면 중국 대륙을 치고 나가는데 보면요. 땅을 두고 나라를 세우고 가는데 백제에는 담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22개의 담로가 있고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있다? 주변에? 자,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방소국이 있는데 거기에 뭐다? 상사문, 탁, 다라, 신라를 말하는 시라 이런 것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양직공도에. 저기에 어디에 기문이 가야 소국이라는 기록이 어디 나옵니까? 없지요. 교수님은 원문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오해를 했는지 양직공도와 일본 서기에 기문이 가야의 소국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가야의 소국이라고 자신감 있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리는 거 앞에 보여드렸지만도 자꾸 우리나라 학자들이 기문과 사문은 뜻이 같다. 원래 같은 말인데 글자를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오박까지 해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나와서 토론에 나오는데 보면요. 앞으로 이런 토론을 하려면 그 사람은 나오지 마십시오. 쪽팔리고로. 자, 상사문이 기문이다. 여러분들 상파문이 기문이다. 그렇게 이번에도 합천도 그렇고 남원에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떴습니까? 자, 역사에 관련된 논문 PPT인데 보면요. 한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기문이라 썼습니까? 여러분들 상사문이라 썼잖아요. 중국에서는 학자들이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거짓말 쳐? 상사문이라 썼지 언제 기문이라 써가지고 지금 연구합니까? 양직공도. 그런데 한중일 역사가 학자들이 서로 같다고 주장했다고? 제발 거짓말 좀 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중국에서는 지금도 2016년에 상사문이라 쓰고 있잖아. 논문을. 그 다음에 이제 악건이 요구했습니다. 자, 이덕일 교수가 그런 말을 하죠. 가야봉화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파에 그것이 가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그 각각의 어떻습니까? 봉화를 구분할 수 있는 형식을 이야기해달라. 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해달라니까
그 곽 교수님이 뭘 했냐면 고고학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봉화의 조건이 뭐 100 있는데 120여 개 중에 10개를 발굴했는데 거기에 통일성이 있다 하면 쭉 하면서 거기에 가야 토기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한 교수님하고 방청석에서 열이 소리가 튀어나와요. 이덕일 교수가 뭐라냐면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다른 그런 말 하지 말고 각 나라의 봉화의 형식을 이야기해라. 백제의 고분 봉화는 이렇고 가야의 고분은 이렇고 가야식이라고 했는데 뭐가 틀린지를 세모면 세모, 네모면 네모라고 이야기를 해주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곽 교수님이 끝까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가야의 고분군이 장수 가야가 고분군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절대로 어떻습니까? 형식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중석에서 욕이 티나고 지금 뭐하냐 똑바로 안 하냐고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교수님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장수에 있는 봉화가 가야 고분군이라 추정해 놔놓고 왜 가야와 백제를 구분할 수 있는 봉화의 기준을 우리 교수님은 답변을 못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한창 장수에 있는 발굴되는 봉화가 가야 고분군이라고 가야 봉화라고 추정했을 때 바로 문화재청의 김주용 전문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신문에 그 기사를 썼습니다. 전북 가야 봉화의 허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봉수제의 시원 단계인 고대 삼국시대에 전북 가야에서 이렇게 많은 봉수를 과연 운영했을까? 여러분들 장수에서 107 뭡니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보시면 몇 개에 보면 지난해 25개, 장수 21개, 완주에 25개 가지고 120여 개를 했다면 어때? 이거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더 강력한 중앙 집권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장수 여러분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덕유산 골짜기에 있는 장수에 그 장수가 120여 개의 어떻습니까? 봉화를 운영할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였다. 현장 가보시면 배꼽 잡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순박한 어떻습니까? 산골에 살고 있는 분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가 뭡니까 보면 반파국이라는 그런 말을 왜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 요즘 충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놈의 나라 반파국 후손이 해가지고 지금 장수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장수 군수가 어떻습니까? 반파라는 지명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쓰지 않겠다. 보류하겠다. 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교수님이 나가지고 장수는 반파라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가야 토기가 129군 중에 10개 나왔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덕일 교수는 가야의 고분의 특징하고 백제의 고분군의 특징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다니까 끝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 끝까지. 자, 이분이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어떻습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뭐다? 가야 고분군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전북 가야의 대표적인 주창자인 조사자가 130여 년, 뭡니까? 130여 년 전에 조선 봉수의 기본 개념과 실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1500년 전에 전북 가야봉화 운운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뭡니까? 여러분들 재검토를 해라. 요리했습니다. 일이 어떻습니까?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우리 이 교수님 등장해가지고 봉수가 어떻고 봉화가 어떠냐 이런 또 헛소리해가지고 남은 시민들이 또 욕을 했습니다. 봉수의 개념하고 봉화의 개념은 아닙니다. 연기로 표현한 거고 불로 표현한 거. 이걸 또 옆에 있는 우리 이 교수님이 어때요? 저 전통 문화대학입니까? 이 양반이 또 우리 곽 교수님을 도와준다고 그 말했다 또 욕을 먹었습니다. 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해야지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면 옆에서 연기로 피우는 게 있고 불로 피우는 게 있다고. 그 누가 몰라요 그거. 근데 여기 문화재청 전문위원께서 뭐냐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이분도 어떻습니까? 아마 이게 가야사학계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분이고 이분이 나가죠 뭡니까? 조선의 봉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가야를 아냐고 이렇게 신문에 강력하게 기사를 때렸는데 무슨 장수가 반파가 됩니까? 반파 가야라고. 그래 놓으니까 아까 등재 추진위의 하모 씨가 뭐랬습니까? 반파는 장수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곽장건 교수는 지금 어떤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그게 반파가 장수가 아니라 했고,
또 등대 추진이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남원은 기문은 맞는데 장수는 반파가 아니라고 또 반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때요? 이게 뒤죽박죽에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서로. 어? 서로 어때요? 또 틀린 거야. 그런데 무슨 남원이 기문이야. 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화재 전문, 봉수의 어떤 봉화의 전문위원회까지 나서가지고 이거는 뭐다? 허구라는 말까지 뱉으면서 다 다시 검토를 했는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발굴 보고서라고 이만한 책을 내놔놓고 저는 장수가야라고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반파가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장수 넘어갈 때 사과간판 보일 겁니다. 사과간판 크게 보이면서 뭐냐? 반파가야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반파라는 용어 안 쓰기로 해놔놓고 간판 어떻습니까? 사과 그 재배지에 반파가야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왜 놈의 사과입니까? 왜 놈의 사과? 자, 그리고 또 이 말이죠. 사회자가 우리 교수님이 사회자가 돼가지고 우리 이덕일 소장한테 끝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코너를 몰려고 뭐랬냐면 이덕일 교수는 일본 서기를 믿냐 계속 묻죠. 그러니까 이덕일 교수가 뭐랍니까? 풍국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니까 이 조 교수님이 풍국설을 모르는지 끝까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야기해달라고 요리했는데 정작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정작 곽장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랬습니다. 장수가 반파라는 기준을 어디서 했는지를 언급할 때 이랬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반파가 기문을 보호하기 위해 3년을 백제와 싸웠고 이때 이용한 것이 봉화인 것입니다. 웃으면서 또 우리 곽 교수님이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회자는 이덕일 소장을 일본 서기를 믿냐 안 믿냐를 코너로 몰려고 했는데 정작 그때 토론의 주인공인 우리 곽 교수님은 장수가 반파라는 기준을 뭘 가지고 했다? 일본 서기를 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회자가 이 분위기를 이해를 못했는지 또 이상한 또 이야기를 해요. 보면 아마 그 사회자 조 교수님이 이 곽장근 교수님의 답변을 이해했다면 입을 딱 다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일본 서기를 믿냐 안 믿냐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왜? 곽장근 교수님이 뭘 해서 보면요. 반파가 장수라는 기준이 뭐다? 일본 서기에 있는 기록 때문에 그 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일본 서기에 반파가 기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년을 백제와 싸웠고 이때 이용한 것이 봉화인 것입니다. 일본 서기를 안 믿는다면 곽장근 교수가 이런 답변할 필요가 없죠.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장수를 반파라고 본다 해야 되는데 그 반파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등장하지 않고 일본 서기에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때 반파의 일본 서기 원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뭐냐? 곽장근 교수님 이 답변 하나로서 사회자 조 교수님은 뭐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가? 한창 열심히 이덕일 교수를 일본 서기 믿냐 안 믿냐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정작 토론의 주인공 곽장근 교수님은 일본 서기의 반파가 뭐다? 봉화를 이용했다고 나온다. 백제하고 싸웠다고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원문 보겠습니다. 과연 일본 서기에는 반파가 봉화를 백제와의 전쟁을 위해 사용했다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답변했는데요. 말했는데 일본 서기 원문을 직접 보겠습니다. 자, 3월에 반파가 자탄 대사에 성을 쌓아서 만해를 연결하였다. 봉우와 저각을 두어서 일본에 대비했다 나오죠. 자, 일본 서기의 원문은 반파가 봉화를 쌓은 이유는 백제와의 전쟁이 아니라 일본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았다고 원래 사문의 어때요? 역사서 문서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수님은 일본을 대비했다고 하면 장수에서 일본을 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골짜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보면 우리나라 삼국 역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백제하고 신라를 싸울 때 특히 백제하고 싸울 때 봉화를 이용했다. 왜? 그쪽 산골짜기니까 그게 백제하고 연결되는 골이니까.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원문은 반파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반파는 일본을 대비하는 용이지 백제용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또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반파가 자탄하고 대사에 성을 쌓았다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왔죠. 합천 토론회 때. 대사가 뭡니까 보면 하동이라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반파가 자탄과 대사 하동까지를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산골짜기 동네가 그 시대 때. 산골짜기 장수가 어디까지 바닷가에 있는 하동까지 장악해가지고 봉화를 이용했다. 그 밑에 뭐에 봉화 아까 뭐죠? 봉화 나온 적이죠. 진안, 완주, 전주 쭉 하면서 어때요? 하동까지를 완전히 장수가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수는 어때요?
이는 완전히 우리나라 가야사에 없는 또 다른 제국입니다. 소가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장수에서 하동까지 장악할 수 있는 가야라면 어때요? 얼마만큼 큰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가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책에 일본 서기도 등장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나라 가야사에도 없는데 어떻게 왜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렇게 주장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곽 교수님 주장은 뭐냐면 한국 가야사에 봉화 기록이 없는 것을 가야에게 일본 서기 반파가 장수라는 논리를 가져와서 반파 봉화를 가야 봉화라고 첫 주장을 한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은 답변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반파가 자탄대사에 성을 쌓았다는데 그럼 이 말은 뭐냐? 장수가 하동까지 장악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진안과 완주 여기 봉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우리 교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다면 뭐냐? 자, 장수가 진안, 완주를 다 장악하고 하동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뭐다? 관을 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게 그러면 뭐냐? 또 중요한 거 하나. 두 번째, 진안과 완주, 하동에서 발굴된 가야 유적이 장수 유적과 동일 유형인지를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안과 완주를 일본 서기 자탄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 반파가 장수라면 자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진안이나 완주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전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사는 하동이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럼 결국은 진안, 완주 아니면 전주까지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자탄이라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인정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련고에 계시는 이상훈 선생님이 특별기고를 했습니다. 그때 자꾸 장수가야가 반파라고 하니까 뭘 했느냐? 전북가야 반파국 제대로 연구해야 돼가지고 특별기고를 했는데 봉수체제, 제철 생산을 했다면 중앙집권체제 국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어느 사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강력한 하동까지 장악할 수 있는 장수였다면 왜 우리나라 가야사에는 일체 언급이 되지 않느냐? 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만 했습니다. 자, 2019년 8월에 발간한 전북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현황 연구조사 용역보고서.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 교수님이, 곽 교수님이 아마 이게 중심이 되어 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북 동부 지역에 107개의 봉수가 있고 1500년 전에 뭐냐? 가야 봉수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철소도 231개가 있었다. 여러분들, 가야 시대 때 포항 제철이 231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가야, 금강가야도 제철소가 이 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대가야, 금강가야도 이런 제철소가 없었는데 산골에, 그 시대 때 산골, 덕교산 산골에 있는 장수가 231개의 포항 제철소를 운영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 이 선생님은 뭘 했느냐? 일본 서기 기록을 철석같이 믿고 나온 역사적 사실 왜곡이다. 전북 동부 지역에 위치하는 107개의 봉수는 누구를 위한 대비인가? 원문은 원래 일본이었죠. 새똥이 발견되었다는 거. 제철소 유적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남원에 가니까 우리 그런 금속 재련을 어떻습니까? 관련된 전공을 하신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제철소 유적 나온 거 없다. 자기는 그걸 가지고 우리 곽 교수한테 엄청나게 따져가지고 각 교수가 답변하지 않고 갔다. 이제 자기한테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이제 이런 말까지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남원 포유의 우리 사장님인데 언론사 사장님입니다. 그분은 금속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 제철소 거짓말이다. 제철소 아니라는 거에 보면 새똥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똥이 발견됐다는데 이 교수님도 여기 선생님도 그럽니다. 새똥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이 전부 다 가야 제철 유적이 돼버린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보시는 산골에 계시는 분들, 산골에 저 산에 돌 많이 뭉친 데 있죠 보면요, 가보시면 새똥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제철소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고향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저쪽 지역 가보면 산 꼭대기에 돌이 나와요. 돌 나오는데 보면 돌이 녹아 있어. 새똥이 있어. 그게 제철소예요? 전부 다 제철소라 하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기가 차니까 그 제철소 아니다. 봉수 가야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야, 반파, 봉화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철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대훈 교수님이 끝까지 그러면 그게 가야 봉화라는 걸 증명을 해봐라. 실로 백제하고
뭐 아까 우리 어떤 문화재청 전문의는 어떤 조선시대 봉수하고 틀린 점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체 교수님은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장수 산섬에 나온 봉화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뭐다? 반파가야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근데 제가 직접 그 유적지를 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거기에 가야 산성이라고 추정한 데를 갔는데 이 산성이 가야 산성이 아닌 걸로 드러나가 지금 복원 작업이 끝났습니다. 전부 다 풀로 덮여 있는데 거기서 찍은 어때요? 주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첩첩산골이에요. 첩첩산골. 저기서 도대체 일본을 왜 대비를 해야 됩니까? 왜 저기서 일본을 왜 대비해야 돼? 일본서기 내용 그대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장수가 반파라면 저까지 일본이 뚫고 장수까지 왜 와? 쓸데없이.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뭐냐? 아, 그건 일본이 아니라 뭐다 백제라고. 원문을 어떻습니까? 바꾸는 거예요. 원문. 백제하고 싸우기 위해서 봉화를 운영했다고. 그죠? 여러분들 역사는 보시려면 고고학문은 그리고 현장입니다. 현장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역사적 기록 보면 새 전북신문에 보시면 어때요? 문주왕 때 웅진천도가 일어났다. 동성왕 때는 신로와 기론 동맹을 맺고 국가체제 인정된다. 그 다음에 어때요? 쭉 나오면서 여기 봐요. 이 시기에 반파국이 봉수체제를 갖추고 수백 군데 이르는 곳에서 제철을 생산했다면 틀림없이 중앙집권 국가일 것이다. 그런 국가가 어떻게 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사서에도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자. 이게 전북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장수가 반파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등재 추진위에 있는 우리 하모 씨는 반파가 장수가 아니라고 이번에 합천 방문에서 밝혔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박찬하 연구위원이 우리 이제 곽 교수님이 1세기부터 7세기 가야사를 언급하니까 우리 박찬하 위원이 곽 교수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어때요? 왜? 가야는 42년에 건국되었다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록을 가지고 우리 곽 교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곽 교수님이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돌리기를 했죠. 김수로왕 왕릉이 발굴 안 됐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 곽 교수님은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인정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어때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바로 어떻습니까? 소다 스키치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주장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야사를 연구하는 분이 우리나라 바로 그 교수님입니다. 결국 이번에 이 토론회 통해서 아마 이분은 엄청나게 앞으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왜? 이 가야를 연구하는 전문위원이 남원을 기문으로 뭡니까 보면 그리고 장수를 반파라고 주장한 이분이 이번에 토론회 때 김수로왕의 가야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고고학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 안 한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 가야사를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일본서기의 임나사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가야사라고 주장합니까? 잘못된 거죠.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토론 사회자 조 교수님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곽 교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죠. 본인이 제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 조 교수님은 일본 서기하고 삼국유사 내용을 원문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분석 안 했기 때문에 뭐냐? 계속 이덕일 교수한테 일본 서기 믿느냐고 압박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런 말 했습니다. 일본 서기는 일본 학자도 안 믿어서 감옥을 간 사람이 있다. 하면서 한 일본 학자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일본 서기를 일본 학자도 안 믿었다. 근데 이덕일 교수 너는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죠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일본 학자는 일본 서기를 안 믿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굽니까 그 양반이? 여러분들 바로 소다 스키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맡은 조 교수님은 반을 이야기하고 반을 이야기 안 했어요. 뭐냐? 자, 소다 스키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양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겁니다. The sword is mighty and the pen. 원래는 뭐죠? The pen is mighty and the sword죠. 보면요. sword. 뭡니까 보면 무는 무보다 강하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건데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꾸로 썼습니다. 칼이 무보다 강하다? 펜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다 스키치가 처음에는 아까 조 교수님 말씀처럼 신공항우의 사망정복설은 가공임이어서 개의한 헛소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일본 서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일본의 우익 세력하고 삼류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어떻습니까?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일본 세력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소다 스키치는 완전히 전향을 해버립니다. 뭐냐? 자, 일본 서기를 그동안 뭐죠? 일본 서기를 비판하고 신공항우에 다 가짜다. 거짓말을 했는데 일본 우익의 공격, 사무라이 공격받고 재판까지 쓰는 과정에서 이 양반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냐? 야, 그 사람들하고 투합을 해버립니다. 투합을 해가지고 뭐냐면 일왕이 다스리는 일본 제국을 위해서 고대 역사 조작에 앞장을 씁니다. 이때부터. 그러면서 뭐라 주장을 하느냐? 일본 서기의 백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근초공왕이다. 신라는 내물왕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모두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장을 합니다. 아까 곽 교수님이 뭐듭니까? 김수롱의 가야사를 자기는 근국사를 인정 안 한다는 쪽으로 말은 직접지 않았는데 돌려서 표현했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이 양반이 소다 스키치는 삼국사기 및 고대 한국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작서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지도 말고 참고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믿지도 않았죠. 김수랑이 가야 근국을 인정을 요번에 남원에서 인정 안 했습니다. 자, 소다 스키치가 감옥을 갔다 재판받았다. 맞습니다. 조 교수님 이 강의 들으시면 자주 이제 아마 우리 이제 국학원 강의라든지 한 번씩 보실 건데 보면요. 여러분 그 교수님 반은 아셔야 됩니다. 소다 스키치가 감옥까지 갔어요. 하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마음을 바꾸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장하고 어때요? 한국 고대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 공로로 1949년 일왕으로부터 문화훈장 수여를 받았습니다. 수여받았습니다. 자, 일본에 어떻습니까? 우익을 위해서 속된 말로 어때요? 우익을 정한론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정한론을 주장해준 덕분으로 어때요? 1949년 표창까지 일본 왕의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소다 스키치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회자로 나선 우리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분은 감옥까지 갔다는 이야기만 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 이 양반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보지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남원을 기본으로 주장했던 그 교수님이 끝까지 김수랑의 가야 근국사를 답변을 안 한 이유 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 토론을 이제 오부에서 마지막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자, 주최측이 뭐냐? 합천도 그렇고 남원도 그렇고 주최측 자신들은 일본 서기와 임나일본부를 믿지 않는다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민족사학계 이번에 토론자들을 공격을 했는데 보면요. 자, 공격했는데 결론은 정작 자기들이 주장하는 모든 근거를 일본 서기를 인용하면서 주장하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요번에 썼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들은 일본 서기 임나일본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해놔놓고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일본 서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 주장의 근거를 요번에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발했죠. 한국의 가야사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가야사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또 정신나간 짓을 요번에 또 했습니다. 특히 김수랑의 가야 근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가야 연구의 지금 실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앞으로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가야 토론회에서는 반드시 전북 도청에서 토론회를 한다는데 보면요. 반드시 우리는 첫 질문을 뭘 해야 되냐. 그 참석자들한테 당신은 김수랑의 가야 근국사를 그리고 대가야 근국사를 인정하느냐를 먼저 묻고 인정 안 한다면 어때요? 그 양반들하고 토론할 필요 없이 그 토론회를 다 적고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토론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양반들은 우리나라 가야 근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토론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등장하는 가야 연구자들에게 당신은 김수랑의 근국사를 믿느냐를 확인하고 인정하느냐를 확인하고 인정 안 한다면 그 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본서기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국 가야사가 아닌 일본서기 임나를 증명하기 위한 덜러리로서 우리나라 가야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합천 박물관과 그리고 어때요? 이번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어떻습니까? 토론회의 길로님을 여러분들께 밝혀드리고 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면 어때요? 합천에서 올린 방문의 토론회 내용과 여러분들 남원시에서 올린 그 토론회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판단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번에 두 지역에 있었던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논지의 허점이 뭔지를 여러분들 전해드리면서 제5부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논리가 너무 여러분들 시간 때문에 쫓겨가지고 자세한 내용 또 전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여러분들께 가야사를 이해하고 일본의 임나일본부 이거 특히 임나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 내용에 부족한 것은 제 유튜브에 앞쪽에 가보시면 가야사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많이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린 이유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 유튜브에 가야사 일본 서기를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5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